안 내는 게 맞아. 안 내는 게 맞고, 조화수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인 것을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13579가 가장 대표적인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1분의 1 하고 3분의 1 하고 5분의 1 하고 7분의 1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A1, A2, A3, A4. 그치? 그럼 뒤집었을 때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AN분의 1을 뒤집었을 때, 그치? AN을 뒤집었을 때 그것이 BN이라고 했을 때 얘는 등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수가 등차수열인 AN이 있어. 조화수열이 AN이야. 그럼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지. AN분의 1이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뭐 EN-1이겠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뒤집으면 AN,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뒤집어서 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전부 다 얘네들을 뒤집어서 BN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1, 3, 5, 7 이렇게 뒤집어서 BN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BN을 구해. 그 BN이 얼마가 되냐면 EN-1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뒤집은 거의 수열이었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서 정답을 내시면 일반항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뒤집어서 등차수열 구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조화수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 정말 눈치채기 어려워.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1, 2, 잠깐만. 1하고 3분의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분의 2. 그 다음에 3. 모르거든. 맞나 이거? 2분의 1이구나. 2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그 수열 자체가 약분이 되어버리는 꼴이 나와버리면 뒤집었을 때 우리는 절대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그래서 조화수열은 사실은 안 내는 게 맞아. 이건 이제 IQ 테스트나 내는 거야.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 차이를 보거나 곱하기를 보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뒤집었을 때 보시면 1, 2분의 3, 2고 2분의 5, 그 다음에 3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은 이제 약분이 덜 됐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4분의 1의 공차를 가지는 등차수열을 뒤집어 놓으면 또 그거는 약분이 되어 버려서 그건 요것도 안 보이거든. 계속 2구나 라는 것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뒤집을 생각을 잘 못해. 요건 좀 어렵습니다.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수열이고 일반항 구해서 뒤집으시면 여기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조화수열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일반항을 구하세요라는 형태로 내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조화수열은 3개의 항이 A1, A2, A3가 조화수열입니다 라고 하면, 연속된 3개의 항이 조화수열입니다 라고 하면, 뒤집었을 때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2, A3분의 1 이렇게 얘가 등차수열이니까 실제로는 등차 중항을 쓸 수 있는 거지. 2배의 A2분의 1이 나머지 2개의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치? 요게 조금 복잡해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1, A2, A3 대신에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조화중항을 만족합니다. 이 조화중항은 AN 플러스 1분의 2가 AN분의 1 플러스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통분을 해서 표현을 해버리면 조화중항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중항이란 건 이거잖아. AN 플러스 1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통분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넘긴 거야 서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AN, AN 플러스 2,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요렇게. 그래서 그 산술기하 조합평균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산술 조화 맞나? 산술 기하 조화 평균. 그러니까 조화 평균이 거기서 원래 나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이 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는 게 맞아. 그냥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내는 게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개차 수열을 설명해서 개차는 조금 할 얘기가 많거든. 우리 선생님이 나이가 아주 젊으시면 사실은 개차를 안 낼 겁니다. 젊으시면 30대 초반까지는 아마 안 내실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부터 개차는 안 냈거든.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개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만 빨리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간만 나이가 더 들어도 40대만 넘어가도 개차 수열은 사실 주 컨텐츠였거든. 수열에서 주 컨텐츠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향수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개차 수열은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 개차 수열은 정말 많이 일어나. 그래서 정말 많이 일어나서 내고 싶으실 거야. 내고 싶으실 것 같아. 그리고 그 옛날에도 조화수열은 잘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 개차수열은 차이가, 사실 이 개차수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보통 등차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이를 요렇게 내보면 그 차이가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그 차이가 이상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더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열이 개차 수열입니다. 그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열인데, 그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 원래는 이 위에가 개차 수열이 아니고 원래 수열이야. 얘는 이름이, 얘는 원래 수열이고,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 2, 4, 8, 16. 이거 등비 수열이지. 그러니까 요 차이가 원래는 개차 수열이야. 이름이. 여기 밑에가 개차 수열인데, 선생님 어차피 우리 교과 과정 아니잖아. 이제 개차 수열이란 말 자체가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나랑 이렇게 합시다.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쉬웠거든. 이 위에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알겠지? 여기 안 나오나? 이 위에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나랑 이렇게 정하자. 여기 밑에 있는 수열을 개차라고 할게. 이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냥 개차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얘네가 수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개차야. 근데 개차가 뭐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지. 요렇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위에 있는 게 개차 수열이고, 그 나랑만 정한 거야. 선생님 전공했기 때문에 너네가 전공해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밑에 있는 수열들이, 밑에 차이가 계속 수열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 걸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하는데 아니야. 잘 보시면 요렇게 3개 더하면 얘가 됩니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4개 더하면 15가 되고요. 요렇게 5개 더하면 31이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3번째 항은 3개 더하시면 되고, 4번째 항은 4개 더하시면 되고, 5번째 항은 5개 더하시면 됩니다. 맞지? 초항부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항이랑 뒤에 n-1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맞지? 근데 왜 첫 번째 항은 따로 뺐냐면 얘는 밑에 있는 등비 수열을 만족하지 않는 항이거든. 그치? 얘는 이제 따로 있는 애거든. 거기에다가 얘를 더한 거거든. 그래서 n-1번을 더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등비 수열을 이루다 보니까 n-1까지 합을 구할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수열에 일반항이 필요해. 그냥 개차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이 개차는
사실 뭐 BK라고 그 매김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 매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다가 바로 2의 n승 이렇게 적으셔도 돼. 근데 이거 구해보시면 2의 k승이지? 첫 번째 항이 2니까. 그래서 2의 k승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맞지? 다시 한번. 밑에 있는 것의 n-1번째 합까지를 계차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 이제 A1도 구했고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BK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차에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야. A1도 구했습니다. 1이야. 다 했어. 1 플러스 요거는 2-1에 2에 n-1에 빼기 1에 첫 번째 항이 1 집어넣었을 때 2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뭐 복잡하지 않은 거고 실제로 저런 형태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1, 3, 7, 15, 31 이런 형태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계차의 사용은 어디서 하냐? 쟤랑 다르거든. 조화는 조화 단독으로 낼 수밖에 없고 조화는 특정한 형태를 이렇게 힌트로 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냥 조화를 구하세요 라고 내는 게 아니라 얘 뒤집으면 등차 수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문제를 내줘. 식 자체를. 우리가 뒤집었을 때 등차가 되는 수열을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몇 개는 살펴봤어야 눈치를 챌 수가 있고 계차는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우리가 사용처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확실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 계차 수열은 그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대부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거 있잖아. 그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꼴이다 하고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미는 시그니처지. 교과서 시그니처 두 문제를 제외하면 이후에 배우는 모든 수열은 다 계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오는 형태는 다 계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에서 깔끔하게 한식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나머지가 다 이건데 이거 진짜 옛날 거야. 뭐 최근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오래된, 말도 안 되게 오래된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는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예를 들면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3의 an-2 플러스 2 할까?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알파를 만들어서 구하거나 아니면 순차 대입을 이용해서 소거를 시켜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둘 다 좀 오래 걸리고 알파는 좀 어렵거든 실제로. 보통의 학생들이 보통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 알파를 만들어서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려. 그래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계차 수열을 언급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혹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거야. 왜냐면 선생님 계차를 더 배워야 되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계차를 허용해 준 거야.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합시다. 알겠지? 1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얘가 되게 복잡한 형태를 써야 돼.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2 한번 구해봐. 계차거든. A2 한번 구해보시면 5가 나오시고 A3 구해보시면 15에 17 A4까지. 계차는 조금 까다로운 게 세 번째 항까지만 구하시면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차가. 그래서 네 번째 항까지는 구하셔야 돼. 이거 곱해보시면 51에 5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차이를 한번 구해보니까 4, 그 다음에 여기가 12, 여기가 36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등비 수열을 이루잖아. 그래서 계차 수열이야. an은
1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니까 4 곱하기 3의 K-1 이렇게. 그 다음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여기가 3-1에 3의 N-1-1의 첫 번째 항이 4지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야. 뭐 마지막까지 해주시면 2에 3의 N-1 플러스 1. 뭐 정리해서 하셔도 되고 바로 답을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사용처가 개차 수열은 좀 명확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옛날 문제야. 너무 옛날 문제고, 선생님 아까 평가원 문제에서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었거든? 50대라고? 50대셔도 아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야. 몇 번이? 15번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내는 문제야, 15번이. 근데, 얘들아, 근데 15번이 문제가 아니라, 15번이 너네한테는 더 어려울 건데, 12번하고 15번이 현재 수열의 대표 문항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열은 어떤 문제가 최근 출제 경향인가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딱 12번, 15번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12번 등차 등비 수열인데 시그마 안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문제랑 15번 새롭게 정의된 수열에다가 이게 저거지, 귀납적 정의를 적용한 문제, 요렇게. 요 두 개가 시그니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얘네 두 개 빼면 낼 게 없어, 요즘에는. 됐지?